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고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의. 좀 강의는 뭐 짧게 왔기 때문에 강의 수는 지금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뭐 아직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계속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초가 정말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가 정말 튼튼한 사람, 특히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다 뭐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흐름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야 형사법, 특히나 이제 판례를 보시는 눈도 굉장히 늘어나고 단순하게 막 두 문자만 외우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내공이 있어야 거기에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니까. 안 그러면은 또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도 또 두 문자 붙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시험 유형에 따라서 계속해서 헛발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립 요건인데, 성립 요건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형법은 우리 가장 많이 봤죠. 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살해한다라고 말할 때 살해한다. 요 살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앞에 생략돼 있어요. 고의로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면은 이제 요거 이제 다른 개념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주관적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주관적 요소. 이제 구속 요건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 이래가지고 쭉 공부를 하는데 고의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고의는 요 고의 자체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론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론이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시험은 이제 뭐냐면 다음 중 개별 범죄를 주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강간의 고의를 인정되는 것은 자, 고의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의가 조각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고의가 조각이 되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뭐가 안 되냐면 성립이 안 돼요. 자, 이 구조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의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하나 드렸는데, 자, 갑이 A를 살해하려고 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이 A를 살해하려고 하는데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볼게요. 자,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250조 조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0조 조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정말로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형법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요 조문 하나로. 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시간 기억납니까? 강간은 뭐였어요?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다 그랬죠. 사람을.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을 그랬죠. 사람을 살해를 해야 돼. 그럼 행위는 뭘까? 살해한 자는. 자, 여기 보세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해한 자는. 살해한 자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뭐야? 고의로. 고의로가 뭐야? 일부러. 조금 뭐 고상하게 표현하면 의도하여 뭐 이런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칼로 찔렀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했든지 간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사망. 저 옆에 갔더니 노량진 경찰서 앞에 시체가 하나가 뚝 떠있네. 아침에 나왔더니 시체가 하나가 길거리에 툭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니까 죽었어. 사망이 됐어요. 그럼 누군가는 죽였겠죠. 자, 경우의 수를 봐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의로 살해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살인죄죠. 그런데 두 번째,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과실로 죽였다 그러거든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죽어버렸네.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과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실로 죽였어요.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닌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크게 여기 이제 두 가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의도해서 죽였다라고 말하면 요거를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살인죄,
살인죄는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250조 1항의 조문이에요. 살인죄는 뭐라 그런다?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일부러 죽였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 고의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죽이지 않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죽였을 수 있어요. 총을 가지고 총, 와 이거 좋은데 막 이러면서 하다가 빵 하고 해가지고 죽어버렸다. 일부러 그 친구를 빵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총기 조작 실수로 죽어버렸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에요. 고의가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부러 죽인 거는 살인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해가지고 죽인 거는 요거는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치자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이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이제 조문을 우리가 좀 볼게요. 자, 그래서 고의범이 되려면, 고의범이라고 하는 건 고의가 있는 것이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고의가 뭐야 도대체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고의가 뭐야? 고의가 뭐야? 이게 지금 우리 형법 총론에서 배우는 고의범 파트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의가 뭐냐? 고의가 이렇게 돼요. 자, 고의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 여기 위에 봐봐요. 살인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갑이요, A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이 일단 내가 총으로 쏜다고 생각해봐요. 총을 쏘면 상대방이 A라고 하는 사실을, A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겠지. 기본적으로 내가 저기 A가 있구나, 내가 저놈 죽여야지라고 고의범이 되려면, 총을 빵 쏘려면 저 사람 어디 있어야 돼? 저 사람이 A다 하는 게 적어도 A다. A라고 하는 사실, 즉 A, 자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게 뭐라는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식. 아시겠죠? 인식?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빵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의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의사라고 표현해요. 의사. 이거를 인식,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적 요소라고 표현하고, 지적 요소. 의사는 의지적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의지적 요소. 그러면 고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지적 요소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만약에 이게 없다거나 또는 이게 없다거나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됐죠. 고의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고의 안에 인식도 있고 의사도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뭐가 된다고?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하나라도, 이게 없으면 또는 이게 없으면 고의가 안 돼요. 표만 보면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봐봐요. 자식, 내가 갑이 저기 상대방으로, 여기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으로 이제 총을 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이게 A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근데 이 인식을, A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건 곰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다. 곰을 죽이려고. 자, 보세요. 곰을 죽이려고 했는 마음이에요. 그럼 의사는 있죠. 죽여버리겠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인식이 없다는 거야. 인식이 없어. 그러면 이거 하나가 없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고의가 없어요. 고의가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의가 없다, 조각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의가 조각된다.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살인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구조를 잘 봐요. 이게 그냥 당연한 얘기야.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곰인 줄 알고 죽였는데 그게 살인죄가 됩니까? 안 된다 그러지. 물론 할머니들은 할 수도 있어. 여기 할머니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 살인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공부하니까 고의가 인정되려면 전제가 뭐라고? 고의가 인정되려면 인식이 있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식은 뭐야?
구속요건 대상에 대한 인식이야. 살인죄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돼. 근데 나는 뭔 줄 알았어? 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고의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변호사가 뭐 하는 일일까?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변호사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의뢰인이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선생님, 변호사님,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요.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을을 죽이긴 죽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변호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저 같으면 제가 변호사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사람 죽인 거 똑같이 하잖아. 그럼 사람 죽였으면 뭐가 될까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떴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살인죄예요.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살인죄로는 처벌받지 않고 조금 약한 걸로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실치사로 가야 되겠다. 자, 살인죄는 뭐? 고의범. 여기는 과실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의뢰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의뢰인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고의는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야 돼. 법정에 가가지고. 이거 하는 게 변호사예요.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을 죽인 거는 맞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총을 쏴가지고 죽인 거는 맞았는데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이 빵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려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의사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야.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총을 쏘기는 쐈고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는 봤지만 우리 의뢰인은 그걸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곰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쏜 것입니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해. 이게 거짓말이 됐든 뭐 사실이 됐든 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고인을 대신해가지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가만히 들어보고 있다가 그래 그 말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변호사님 돈 많이 벌겠죠. 그러면 왜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해봐요. 왜 돈을 많이 벌까?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해가지고 총을 쐈으면은 뭐가 돼야 되는데? 살인죄가 돼야 되는데 살인범이 돼야 된단 말이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건 사실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뭐가 없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건 뭐야? 이 말이 통하면 인식이 없어.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이 없어. 이게 없으니까 뭐가 없어? 고의가 없으니까 과실범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과실범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과실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과실도 없다 그러면 무죄야. 과실도 없으면 무죄. 설령 과실이 인정이 되면 사람을 진짜로 죽였는데도 뭐가 돼? 과실치사로 형이 쫙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변호사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게 뭐야? 판사야. 그럼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지. 그게 뭐예요? 판례예요. 그게 판례야. 논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시험 보는 게 다 뭐예요?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돼 있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맞아 떨어집니다. 이 논리를 보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고의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의범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인식은 뭐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 객관적인 사실. 범죄 구속요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다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는 뭐야? 의사는 의도하는 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말 있잖아. 저놈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 아시겠죠? 이거 두 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우린 뭐라 그런다?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일단 이거 아시겠죠? 그럼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여기 이제 문제. 뭘 인식할 것인가? 만약 인식이 없다 그러면, 좋죠? 인식이 없다 그러면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 하니까 이게 가장 좋은 논리 아니에요. 범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난 몰랐는데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거 두 개만 잘 주장하면은, 변호사로서 최고죠. 밥 먹고 사는데 정말 좋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있어? 여기 마음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이제 그럼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무엇을 의도할 것인가? 이제 그것까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0조는 제가 계속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계속 이걸 보세요. 자, 고의의 내용이 인식과 의사라고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자, 제가 이거 지금 아까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의의 내용을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없다라고 말하면 고의 범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뭘 인식해야 되냐면 요 구성 요건 요소들을 다 인식해야 돼요. 주체, 객체. 주체가 뭐야? 내가?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실. 주체,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 공무원으로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착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 상대방,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도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인과관계, 의미의 인식, 규범적 요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제가 설명을 하려고 보면 너무 이제 양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요거 인과관계라든가 의미의 인식이라 이런 것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네, 지금 모르셔도 돼. 뭐만 보시면 되냐면, 자, 요것만, 여기에서 우리 개념 특강 할 때는 요걸 좀 봅시다. 처벌 조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니까. 특히나 요 인과관계가 인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요건 그냥 암기를 일단 해두세요. 인과관계 파트 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닙니다. 처벌 조건, 소추 조건, 행위 위법성은 고의의 내용,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요것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포인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처벌 조건 한번 볼까요? 처벌 조건. 자, 우리 중간쯤부터 보시는 분들은 앞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처벌 조건이 뭘까? 처벌 조건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제가 우리 와이프 돈 슬쩍 빼내는 거. 우리 와이프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친족상도례. 자, 그래서 예로 하나만 들면 제가 자기 부인 동거 가족이죠? 자기 와이프, 자, 배우자입니다. 자, 부인이라고 하는데 조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배우자의 돈을 쓱 하고 빼가지고 오면 절도를 하게 되면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 직계 존속 요 돈을 쓱 절도를 하게 되면 형을 어떻게 한다고?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요. 형을 면제한다. 그러면 내가 훔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와이프 돈을 훔칩니다 라고 쓱 하고 내가 어차피 와이프 돈 훔쳐봐야 나는 어떻게 돼? 형을 면제받아. 우리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막 굴러다니는 게 막 금덩어리야. 하나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올 때 내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돈이다라고 하는 사실, 요게 아버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쓱 하고 인식하는 거, 이것도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조건들도 인식을 해야만 고의의 내용이 되는 거냐. 근데 이거는 무슨 조건이에요? 범죄의 무슨 조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고의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요건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요건이 아니고 이건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처벌 조건. 범죄와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 요건 같은 거 우리 쭉 공부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였죠? 범죄 성립 요건. 성립 요건 연관 먼저 보고 성립이 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또 봐야 된다? 처벌 조건. 처벌된다 그래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였어요? 소추 조건. 기억나요? 소추는 뭐라고? 기소. 소추는 기소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송 조건. 이게 뭐였어요? 친고죄의 고소. 친고죄에서 고소.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이야기야. 따라서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은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이쪽 고의의 내용하고는 고의가 성립되냐 안 되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립 요건 중에서도 이 고의는 구속 요건에 관련된 거예요. 구속 요건과 관련된 거. 따라서 뭐 위법성을 인식해야 되느냐 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둘, 셋 의미를 두고 보시면 돼요. 인식은 뭐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객체입니다. 객체. 물건을 내가 절도를 할 때요. 절도를 할 때 뭐를 인식해야 돼? 절도 범죄가 뭐라고 돼 있을까? 이제 전문이 제가 타인의 재물을 뭐하면? 절취하면. 그럼 이게 객체가 뭐예요? 타인의 재물이어야 돼. 그럼 이 재물이 누구 거라는 거? 타인 거, 남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절도죄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 물을 내가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남의 물건인데 몰래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남의 물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잖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 인식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내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물. 내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거야. 그러면 내가 절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건 줄 알았다고. 내 건 줄 알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 건 줄 알았으니까 객체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뭐 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려면 뭐를 인식해야 돼요? 아까 우리 살인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예요? 객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막 이해하면서 저기 어디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봐요. 절도가 되려면은 누구 물건이어야 돼? 이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 타인 물건.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오니까 절도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했어.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가지고 오기는 가져오는데 이 물건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물건이라고. 어떻게 되냐면 자, 식당에서 봐봐요.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우산이 엄청 좋은 우산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이 우산을 쓱 들고 나와요. 보다가 이거 내 거네라고 들고 왔어. 마음은 두 가지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어차피 나도 이거 하나 놨으니까 내가 가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올 수 있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우산이 누구 거야? 남의 거야. 타인의 물건이라고 하는 걸 뭐하고 있어? 인식하고 있어. 그리고 가지고 나오죠? 근데 이게 CCTV에 걸렸네? 그럼 이건 뭐예요? 도둑놈이지. 도둑놈. 자,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로 예로 들기에는 내가 너무 깨끗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봐봐요. 이렇게 했으면 도둑놈이죠? 이때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놈이 되려면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절도 후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돼. 절도 후 고의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인식하고 의사가 있어야 돼. 인식을 뭐를 인식해야 된다고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이 고의를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없애버리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 뭐라 될까?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뭐 했다?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답 나오죠? 몰랐다. 변호사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남의 물건을 쓱 들고 나오는데 아저씨 왜 가져가요? 이렇게 말하면 걸렸죠? 걸렸죠? 그때 내가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미안해요. 이거 내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 건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말은 타인의 재물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절도의 고의가 되려면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몰랐어요. 나는 절도의 고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난 도둑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절도가 되려면 객체를 인식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검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죄를 입증해야 되니까 뭐를 입증해야 되겠어? 야, 이 자식아, 네가 임마 나쁜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네가 왜 몰랐어? 알았잖아. 네 우산은 삼각우산이고 들어올 때 우산이 삼각우산이고 가지고 나갈 때는 긴 장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걸 입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변호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인식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요게 인식. 자, 이제 의사 보겠습니다. 의사. 인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의사도 필요해요. 의사는 범죄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인식을 했어요. 남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그런데 이 물건을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려고 해야 돼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 수중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 내가 쓰려고 하는 것.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도에서 불법 영득 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건 나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불법 영득 의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걸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럼 살인죄로 가봅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해한 자는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인식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살해한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죽이려는 마음이. 칼을 가지고 찔러요. 칼로 찌르는데 뭐가 되냐면, 칼로 찌르는데 죽이려고 찌를 수도 있고, 죽진 않지만 좀 뭐 뒤에 뭐 다리 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담지 평생 동안 너 임마 이렇게 쩔룩쩔룩 거리고 다니게 막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고의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 상해의 고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 뭐 검사라면, 여러분들이 검사라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을이 아웃됐네? 사망이 됐어. 자, 그럼 사건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검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갑이 칼로 찔러 죽였는데요. 첫 번째, 갑은 칼로 찌를 때 을이라는 사실을 뭐 했고? 인식하였고, 두 번째, 찌를 때 어떻게 했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으로 찔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누가 한다? 예, 검사가 해요. 이건 소송법의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입증하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거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져나오려면, 내가 살인죄가 안 되려면 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라고 하는 거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뻔히 을이라는 사람들은 알았어. 그건 넘어갔고, 그럼 이건 뭐라 그럴까? 영화에서 대사 많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해? 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요. 사망에 이를 것까지. 이거 뭐라고 돼 있어? 기수의 고의라고 되어 있죠.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찌르고 나서 보니까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걔가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상해. 안 죽었으면 상해지 뭐. 저는 뭐였습니다? 상해의 고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해의 고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계속 입증하는 거죠. 아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 피고인이 이제 쓰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이 또 먹히면 어떻게 돼? 이 말이 먹히면 어떻게 될까? 인식은 있는데 의사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 여전히 고의는 조각돼요. 또 고의가 조각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고의범은 안 돼. 어쨌든 살인범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식과 의사.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기본 강의니까 그냥 이거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많이 하면서 반복합니다. 요 의사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봐. 자, 지하철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엉덩이를 계속 만져요. 엉덩이를 만져. CCTV에 걸렸어. 아니면 이 사람이 으악 해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왜 내 엉덩이를 만지냐?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만졌으니까 강제추행. 그러겠다. 그렇죠? 강제추행죄죠. 강제추행죄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지하철 수사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조사 받습니다. 조사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만졌죠. 만진 것만큼 맞아. 앞 사람이 있었고 앞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서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계속 만졌단 말이야. 터치가 됐어. 일단 터치, TOUCH 맞죠? 영어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은 터치했어. 이 사람이 만질 때 곰의 엉덩이를 만진 게 아니잖아. 사람의 엉덩이를 만진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뭐라고 주장하지 이거? 빠져나오려면은? 강제추행죄가 안 되려면? 강제추행죄도 무슨 범이에요? 고의범이잖아요. 고의범. 고의로 엉덩이를 만졌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올 때 다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저는 일부러 만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부러 만진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흔들려가지고, 전철이 흔들려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만지려고 하는 마음, 의사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 너무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주장하죠. 이게 뭐야? 범행을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요 마음이 없었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CCTV를 보면 인식하고 만지는 거는 다 보여,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 이거는 어떻게 빼지도 박지도 못하겠어. 그런데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전철이 뭐 급정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흘러가지고 만지게 된 것 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먹힐 수도 있죠. 먹히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다니. 고의범이 아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는 얘기. 뭐 실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말 짜증 나겠지. 누가 엉덩이 잡힌 사람, 분명히 저 아저씨가 나를 분명히 만졌는데 저 아저씨 법정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뭐 이렇게 만지려고 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지려고 한 마음이 없었는데 3분 동안 계속 내 엉덩이를 만졌니? 그런데 더 나쁜 놈은 또 더 나쁘게 보는 사람 또 누구야? 이 사람 옆에서 또 변호사가 또 계속 또 그 이야기를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도 이제 그게 일이잖아요.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걸 주장하는지 알겠죠? 뭐 하려고? 이걸 없애려고. 뻔뻔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고의가 없어지니까.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올까? 우리 시험은 다음 중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인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요 사례를 두 개를 놓고 고의가 부정되는 케이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기출문제 봐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보겠다. 다음 중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부정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뭐 좀 고의는 좀 더 이어서 좀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일단 그냥 중요한 거는 고의 인식과 의사가 같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